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역 합의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엇갈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IT 올해 1월에 목표치를 설정해드렸는데 벌써 다 왔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끝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바이오주들 휴식 중이다. 뭐 수급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증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뭐 쉬었다. 28,1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장중에 신고가는 역사상 신고가는 썼는데 뭐 종가로 뭐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하지는 못했어요. 양봉으로 끝나야 되는데 조금 불안불안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슈는 뭐 간단하게는 뭐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일단 그 1차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경이로운 거래다. 뭐 그냥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이런 발언이었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국이 농산물을 기존에 구매하겠다라고 한 것과 함께 플러스 알파에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건 당연히 트럼프의 표밭을 이제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무역 협상에 농산물이 계속 껴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에 재선을 하기 때문에 11월입니다. 11월에 재선을 하기 때문에 이때 또 당선돼야 해서 자신의 표밭을 관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5일 날 예정되었던 관세 부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1,560억에 대한 관세 부과. 요거는 당연하게 뭐 안 하는 뭐 것으로 얘기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뭐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는 유지한다. 이거는 추후에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한 번에 철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철회한다라고 뭐 단계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합의해 버리면 중국이 그 다음 협상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나머지 뭐 기존에 1,200억 달러 15% 부과돼 있는 1,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요만큼만 7.5%로 줄여준 거예요. 일부분만 줄여준 거예요. 그냥 본보기로. 추가 관세 부여 안 하고 맛보기만 해라 정도인 거예요. 큰 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500억 달러 관세 2단계 협상에 활용하겠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는 뭐 2단계 협상 바로 시작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500억 달러의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긴급 기자회견할 때 그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뭐 그 외에 뭐 여러 명 나와서 얘기를 했죠. 경제 개방 신화라는 뭐 경제 개방을 심화한다. 우리는 개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방향성은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서 내부 필요성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합리화시키는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경영환경 개선, 뭐 시장 접근 확대 이거는 다 그거예요.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지금 탈중국했죠. 중국에서 나왔죠.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 진출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탈중국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는데 누가 중국에서 하겠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면은 저렴한 인력으로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비싸졌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한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나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진작할 것이지, 이것들. 진작할 것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 올해까지도 지들 중국 제품에다가만 보조금 지급하고 우리나라에는
뭐 지급 안 하고 지적재산권 뭐 당연한 거고 맨날 짝퉁의 나라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중국은 별명이 짝퉁의 나라죠. 그리고 뭐 강제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권익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그냥 자국 기업에다가 모든 이익을 다 몰아주는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막무가내로 나가는 건 있지만 중국의 저런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 내 뭐 미국 중국 기업을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보호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 관련된 건데 뭐 되겠습니까? 화웨이는 미국에서 지금 때려잡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무역 합의한 게 굴복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있던 경제 개방하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합리화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어요. 중국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하겠다였습니다. 관세 라오민 재정부 부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양국은 1단계 합의로 기존의 부가 혹은 예정인 관세를 일부 취소한다. 관세 취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기다리는 문구니까 이 부분을 대놓고 얘기를 했고 중국도 이제 15일부터 해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안 한다. 사실 큰 건 아니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더 큰 거죠. 저건 보여주기식의 관세였으니까. 닝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도 뭐 중국이 양질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조달하기로 했다. 본인들이 굴복해서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 합의 규모는 조만간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은 중국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조만간 발표한다고 미국에서는 얘네가 기존에 사가기로 한 거랑 플러스 알파 해갖고 총 500억 달러 규모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말이 다르죠. 미국하고 중국. 500억 달러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조만간 발표를 한대요. 뭔가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올려드리면서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올라가는 영상인데 태극기 시황은 금요일 날 올려드리면서 이거 너무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후다닥 해치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올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실 거면은 무역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 어디든 지금 이 무역 합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렇게 안 했다라고 부정하지만 않으면 돼요.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저렇게 합의 안 한다. 라고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럼 괜찮아요. 부정을 하면 1단계 다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가 서명을 했는데 양국이 만나서 서명식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 만날 것이냐. 기존에는 이 방법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양국 정상이 안 만나고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하겠다. 중국은 관세 철폐 얘기가 계속 나오죠. 단계적으로 합의가 됐다. 철폐하는 게 이렇게 중국은 발언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일부만 우리가 양보해 준 거고 2단계 협상 때 합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래도 뭐 트럼프가 서명하고 이렇게 쇼맨십 취한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뭐 다우지수 뭐 상승하다 조금 막혔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종가로도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상승폭을 조금 내줬으니까 오늘 정도에 미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하든지 위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올랐잖아요. 선상승이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왔죠. 거의 조정받은 다음에 급등 흐름 나오면서
자, 2175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한 번에 넘어갈지 아니면은 한 번에 넘어가면 이제 2200포인트 쪽을 두들기는 거죠. 한 번에 넘어갈지 아니면은 저항을 한번 받고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 자, 우리 시장 오늘도 뭐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돌파할 곳을 건드려 주었고 월요일 특성상 보통은 관망이 나옵니다. 관망의 장세가 흔하게 나오는데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급을 확인하시면 자, 외국인들이 뭐 한 1900억 정도 2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특이 동향이 금융투자에서 5000억 매수하면서 기관이 3781억 매수가 들어왔다. 굉장히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가를 막 끌어올리면서 매수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매도 나오는 물량을 받아주는 정도로 해서 지수는 유지가 됐죠. 오늘 보시면은 약보합으로 끝났잖아요. 2.1포인트 하락하면서 0.09% 하락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이죠. 이건 뭐 내려간 것도 아니니까. 유지만 해준 거예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외국인이랑 개인들이,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으면 이거 그냥 기관이 요 정도 받아준 거예요. 매도할 때 받쳐주고, 매도할 때 받쳐주고. 하락하지 않을 정도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양호했다, 수급은. 월요일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수급이었고, 코스닥은 정말 아무도 매수한 사람도 매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100억 정도 규모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규모죠. 코스닥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원래 관망세로 이게 정상인 건데 금융투자가 요즘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겠구나라고 보는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 뭐 만기일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뭐 아주 큰 방향성을 보지는 않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선물 매수는 상승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뭐 크게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 있는 주식을 매수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오늘도 5,000계약 매수. 옵션 포지션은 요거는 원래는 하락 포지션이에요. 콜 옵션 상승 포지션을 매도하고 하락 포지션을 조금 매수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면 선물 매수한 거에 비해서 이거는 하락 포지션을 구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상승 포지션 구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선물 동향이 또 상승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외국인들은 파생 동향부터 위쪽 방향을 구축해 놓고 상승 흐름을 나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흐름 자체는 좋아요. 뭐 내일부터 또 맨날 달려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3월 안쪽에, 그리고 지금 연말부터 해서 뭐 1월까지 해서 뭐 단기간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지, 뭐 급등 흐름이 나와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기만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간혹 가다가 여기 9월 초 보시면 요렇게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뭐 시장이 간혹 가다 나올 수는 있겠죠. 이건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매일 올라가는 이런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조정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50포인트 근처에서도 급등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항을 돌파해서 고점은 이제 또 두들겨야겠죠. 그래서 뭐 2200, 뭐 20에서 30포인트 정도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해당 그 구간까지 돌파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인데, 요 60일선 자꾸 못 넘어간다라고 했죠. 이거 약한 거다. 이걸 빠르게 넘어가줘야 돼. 65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유는 바이오주가 쉬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주가 그래도 이제 끝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그건 아닐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IT 쪽에서는 이제 CES가 있고요.
매년 나오는 겁니다. CES가 있고 바이오 쪽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책을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올해 뭐 목표 전략 뭐 수립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바이오 관련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든 뭐든 이쪽은 항상 나오니까 관련 쪽은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뭐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오는 지금 추가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호재가 나와도 반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램시마이스 씨의 유럽 뭐 승인이라던가 호재가 나와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수급 동향 때문입니다.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좀 쏠려야 되는데 현재 이 모든 수급이 다 IT 쪽으로 가 있어요. 현재 IT 쪽의 상승이 조금 먼저 나오고 휴식을 취할 때쯤에 그 다음에 바이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휴식을 취할 때 한 달 정도 더 쉬었죠. 원래 11월 16일 전후, 16일 전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신진핑과 이제 트럼프가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명식을 하기로 했는데 칠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한 달 정도 밀리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 쉬는 구간에 소외주들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주도주, IT 주도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T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서 조금 쉬는 타이밍이 또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이오 쪽과 이제 콘텐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지 대응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미 저항을 돌파했죠.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오늘 그냥 쉬는 모습입니다. 뭐 쉴 때 쉬어야죠, 당연히. SK하이닉스 주도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뭐 저항을 다 돌파해 놓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9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이라던가 DB하이텍 목표치 제가 1차 목표치를 올해 초에 이게 10,000원 정도였죠. 네, 올해 초에 10,000원 정도였는데 10,000원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10,000원 정도였어요. 11,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저는 DB하이텍이 13,500원은 뭐 당연히 15,0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15,000원만 잘 넘어가 주면은 그 다음 목표치가 17,000원이고 그 다음이 19,000원이고 그 다음 22,000원 그리고 24,000원 정도까지는 보인다. 일단은 이 DB하이텍이 10,000원일 때 말씀드린 거죠. 올해 초에 1월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 왔죠. 근데 벌써 24,000원 다 왔습니다. 23,800원 150원 못 미쳤는데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한번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DB하이텍. DB하이텍이 기존에 좀 어려운 구간도 좀 보내고 이 부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냐고 그동안 번 돈을 부채 갚는데 다 썼는데 이제는 부채 부분이 해결되고 돈을 벌면은 그 족족 회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제 R&D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파운드리 쪽에 강자다. 과거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중에 10위권 안에 있던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주도주 IT 쪽 그 반도체 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1차적으로는 왔는데 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제2의 시작을 해야겠죠. 올해 원했던 목표치까지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DB하이텍 한 번 정도 뭐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얘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21선이라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치고 가서 쉴 것이냐 뭐 24,000 돌파 시도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조금 쉬었다가 21선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 서로 꽁냥꽁냥 해갖고 다시 갈지 쉬었다 갈지를 볼 것이냐 이거는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끝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00원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거 대신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최근에 각도가 상승 흐름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면은 조금 가파르게 쉴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뭐 한미반도체랑 뭐 PSK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단기 저항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41선도 넘어가고, PSK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좋은 모습 보였고, 사실 PSK 홀딩스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오늘 홀딩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뭐 홀딩스보다는 일단 PSK 쪽을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주도주 계열 쪽이 굉장히 좋다. 이쪽으로 IT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기 때문에 바이오가 약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18만 원을 넘어가야지 더 위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어요. 요거는 돌파할 때 거래량을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뭐 매매하시는 분들. 저희는 뭐 네이버를 메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이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제가 주말에 영상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수급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려서 바이오 쪽이 수급적으로 좀 약하다.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수급적으로는 현재 그동안 너무 어렵게 힘들게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려 있어서 셀트리온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보면은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셀트리온을 단기로 투자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투기적인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은 흔치 않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시면은 충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대신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쪽은 셀트리온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들이 지금은 삼성바이오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3종이 지금 뭐 선전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적자를 면했다라는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져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위쪽에 40만원 쪽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까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실려줘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주가는 잘 관리되고 있어요. 하락으로 내려오지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메지온이라던가 뭐 이런 HLB라던가 이런 종목들, 메지온은 한숨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원 올라오면서 한숨 돌렸고 15만원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은 15만원 위쪽에서 놀아야 됩니다. 18만원을 못 넘어간다 해도 좋으니까 15만원 위에서만 놀면은 크게 당장은 뭐 우려감은 없다. 14만원 자꾸 건드리면 또 이탈해서 다시 이탈하면 이거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만원을 자꾸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메지오는. 그래서 15만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노는 게 중요하다 보시고요. 18만원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강세 나올 수 있고요. HLB 같은 경우도 주말에 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10만원 회복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계속 이것도 수급이 없어서 그래요. 수급 문제, 밀린 것도 수급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굉장한 악재가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악재 아니에요.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호재가 좀 발표되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더 큰 기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조용하네 하고 수급적으로 한번 밀어내린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내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수밖에 없는 거는 이 17만 5천 원 돌파 시도 나오고 이렇게 쉬었으면 괜찮은데 20만 원까지 넘어가는 이 오버슈팅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골이 좀 더 깊은 거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섹터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한 차례 좀 너무 멋지게 갔잖아요. HLB 같은 경우 저희도 뭐 28,000원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회복될 때 매수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HLB를 먼저 매매하시는 게 맞고 이 바닥 구간에서는 이 HLB를 먼저 매수하시는 게 맞고 HLB 생명과학은 올라온 다음에 이 17,000원 돌파할 때쯤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돌파한 날 장중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HLB가 먼저 올라갈 거니까 본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뒤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HLB 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차라리 매매할 거면 HLB 본주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은 10월 16일이죠. 자, HLB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날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죠. 12만 5천 원을 돌파해 있죠. 여기서 최고가까지 2배가 안 되는데 17,000원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HLB 생명과학의 단기적인 수익률은 더 좋았죠. 근데 그 구간에서 HLB 생명과학은 매도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계열사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HLB를 매매하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시 뭐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IT도 뭐 한동안 기다렸었잖아요. SK하이닉스 보시면은 수급이 조금 쉬는 구간에서는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쉬었잖아요. 지금 이 구간 동안 쉬었으면은 얼마를 쉰 겁니까? 9월 중순부터 쉬었잖아요. 12월 중순까지. 12월 초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 쉬었는데 뭐 바이오도 조금은 쉴 수 있죠.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는 것만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나오기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은 뇌동매매하게 되고 추격매수하게 되고 내가 사는 자리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무리하지 않은 매매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주도주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지금은 수익 내기 좋은 장입니다. 마음의 여유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종목이 소외주가 아니어야 됩니다. 소외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와도 대장주들이 먼저 끌고 간 다음에 후발주들이 따라오는데 소외주는 안 올라와요. 올라온 척하다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왔을 때 항상 교체를 해야 된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주도주 조정받을 때 소외주도 같이 조정받으니까 그냥 정리해서 바로 넘기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넘기신 분들이 있다면 반등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주도주 쪽으로 옮기는 게 지금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고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언제는 뭐 똑같았습니까, 쟤네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순리대로 움직이고 상식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댓글과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영상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